오늘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의 진짜 효도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 모여 앉은 세 남매. 그들은 자신들이 참 잘했다고 말하지만 과연 아버지는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아버지의 선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그날 밤, 저희 삼남매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거실에 둘러앉은 우리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한테 참 잘했지. 큰형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어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죠. 맞아. 용돈도 자주 드렸잖아. 둘째 형,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지갑이 있는 뒷주머니를 만지고 있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자주 안부 전화도 드렸고. 그 순간 거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나? 정말 우리가 잘했나? 하지만 누구도 그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태수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우리 이름 부르셨잖아. 그게 다 증거야. 그렇지, 그렇지. 준호 형과 제가 동시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병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아니었다는 걸, 간병인 아주머니가 전해준 말이었다는 걸,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손을 잡아드린 적도 밤새 곁을 지킨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 바빴고 병문안도 의무적으로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죠. 용돈 드릴 때 아버지 표정 봤어? 정말 좋아하시던데. 태수 형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버지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보다는 서로의 위로가 더 필요했거든요. 아무튼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준호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하기엔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서로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거실 안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우리의 착각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사흘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례 정리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이제 아버지 집 정리해야 하는데. 태수 형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집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장남이잖아. 결국 태수 형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그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배어나왔죠. 준호 형도 지지 않았습니다. 뭐? 집. 그럼 땅은 어떻게 할 건데? 사업 자금도 내가 아버지한테 빌려드렸잖아. 당연히 내 몫이야. 두 형의 눈빛이 사나워지는 걸 보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난 집도 땅도 필요 없어. 대신 예금은 내게 줘. 나 혼자 힘든 거 알잖아.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로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마치 원수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려고? 요즘이 어느 시댄데. 준호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너는 뭐야? 빌려드린 돈 얼마나 된다고 땅까지 가져가려 해. 태수 형도 만만치 않게 맞받았어요. 저는 두 형 사이에 끼어서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 연락도 잘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재산 때문에 이렇게 다툴까요? 형들 이제 그만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래? 제가 중재하려 했지만 두 형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영아, 너도 만만치 않네. 예금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태수 형이 비아냥거렸어요. 왜? 내가 왜 안 돼?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억울한 마음이 더 컸어요.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재산에 대한 욕심만 남아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어? 준호 형의 말에 우리는 모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자. 태수 형이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을까요? 대화 내내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당, 예금, 그런 것들 뿐이었죠.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조차 재산으로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물려받을 재산을 사랑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저희가 각자 집에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형으로부터였어요. 태영아, 변호사가 우리 집에 와 있어. 아버지 일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죠. 지금?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그냥 빨리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하고 택시를 불렀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빚이라도 남기신 건 아닐까요?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 형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요? 태수 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언장? 저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것은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직접 작성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을까요? 저희에게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태수 형과 준호 형의 표정도 묘했습니다. 며칠 전 재산 분할로 다투었던 게 무색하게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결정해 주신 셈이니까요. 그럼 이제 읽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잔치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기대감이 앞섰거든요. 변호사의 손이 봉투를 여는 순간 저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장남인 태수 형이 집을, 준호 형이 땅을, 저는 예금을 받게 될 거라고요.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특이하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마치 곤란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결국은 저희 삼남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희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인은 전 재산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되는군요. 은행 직원 김영호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영호? 누구죠? 그게?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서로를 쳐다보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어요? 태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영호 씨라고? 누구인지 아시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야? 준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이때만큼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왜 우리 대신 남한테 줘?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우리는 자식인데요. 태수영이 흥분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버리셨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혹시 유언장이 잘못된 건 아닌가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쓰신 거라든지.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인께서는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셨습니다. 정신감정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정신감 정서까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게 이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김영호라는 사람. 정확히 누구죠? 준호영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은행 본점 창구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자주 거래하시던 은행이죠. 은행 직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은행 직원과 그런 관계가 되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친자식인데 왜 남에게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고인께서 이유도 함께 적어두셨습니다. 이유요? 저희는 동시에 물었습니다. 변호사의 손에 들린 편지 같은 것을 바라봤어요.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지만 동시에 저희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지만 평소보다 더 떨려 보였죠. 고인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병원비 문제로 은행을 자주 찾았다. 복잡한 서류 때문에 매번 힘들었는데 김영호 씨가 직접 창구를 나서 도와주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 문제라고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무거운 서류도 대신 들어주고 지팡이를 놓쳤을 때도 달려와 주었다. 단순히 업무만 본 게 아니었다. 지팡이를 놓치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편하셨나요?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밥은 드셨어요? 하고 챙기고 이번엔 꼭 건강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하며 잔소리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희가 해드려야 할 말이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으면 꼼꼼히 알려주고 집까지 직접 모셔다 드린 적도 있었다. 복지 혜택. 저희는 아버지가 그런 걸 알아보고 계셨는지도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관심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자식들에게조차 듣지 못한 말, 받지 못한 배려였다. 그 순간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모두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태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홀했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드렸잖아.
용돈도 자주 갖다 드렸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듣지 못한 말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께 밥 드셨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걱정스러워한 적이 있었나요? 이 김영호라는 분, 혹시 어떤 분인지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에 따르면 아픈 어머님을 혼자 모시고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고도 하셨고요. 아픈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챙겨드렸다는 건가요? 고인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힘든 처지를 걱정하셨다고 적어두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영호 씨에게서 받으신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 같은 보살핌이었죠. 저희가 해드리지 못한 그것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저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직접 김영호 씨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은행 본점을 찾았을 때 창구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김영호 씨시죠? 태수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영호 씨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최동건 씨의 자식들입니다. 그 순간 김영호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아, 아버님의. 그런데 왜 이렇게? 유언장 때문에 왔습니다. 준호 형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김영호 씨는 더욱 당황해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무슨? 아버지가 전 재산을 선생님께 물려주셨어요. 제가 말하자 김영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는데요. 그의 반응이 너무 진짜 같아서 저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정말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아버님께서 자식분들 자랑을 종종 하셨는데 가끔은 많이 서운해 보이셨어요. 김영호 씨의 말에 저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서운해 보이셨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용돈 받으셨다고 기뻐하시면서도 그래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프실 때도 혼자 병원 다니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김영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조금은 알거든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영이 물었습니다.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매일 뵈러 가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김영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힘들겠다 하시면서 간식도 사다 주시고.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영호 씨를 도와주셨다고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김영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김영호 씨는 정말 선량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봐드렸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태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호 씨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송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나보다는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저희의 진짜 마음을.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다라고도 하셨어요. 끝까지 자식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김영호 씨의 말에 저희는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날 은행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장 큰 교훈을 남기고 가셨다고요. 돈이 아닌 진심의 소중함을요. 은행에서 나온 후 저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태수영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장남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죠. 맞아. 용돈 챙겨드리고 명절 때 안부 전화 드리면 다 하는 줄 알았어. 준호 형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돈만 챙겨드렸지. 정작 옆에 있어드리진 않았잖아. 저는 두 형의 말을 들으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도 그랬어.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또 뭔가 부탁하시려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잖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아버지가 병원 간다고 하셔도 간병인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고. 태수영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김영호 씨는 아픈 어머니까지 모시면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챙겨드렸는데. 준호 형의 말에 저희는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전화하셨을 때의 제 반응들이요. 아버지, 요즘 어때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진심으로 걱정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대부분 네, 안녕히 계세요. 로 끝나는 짧은 통화였어요. 저는 항상 바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지 않았죠. 우리가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지? 제가 물었습니다. 태수영과 준호영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요양원 알아보자고 했던 것도 준호영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편하려고 그런 거였잖아. 태수영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의무감으로만 대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대신 그분에게 마음을 기대셨던 거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요. 김영호 씨가 해드린 것들. 사실 우리가 했어야 할 일들이었어. 태수영이 고백했습니다. 은행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까지 데려다 드리고 우리는 언제 그런 걸 해드렸어? 준호영도 자책했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걸, 사랑이었다는 걸. 그런데 저희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용돈 드리면 효도하는 줄 알았고 비싼 선물 사드리면 사랑을 표현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함께 밥 먹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런 평범한 것들을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죠.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결국 모든 재산은 김영호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거든요. 김영호 씨는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득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요. 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김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치료비 걱정 없이 돌봐드릴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김영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 뭐가? 준호영이 물었어요. 아버지 결정. 우리는 각자 살 집도 있고 일도 있잖아. 하지만 김영호 씨는 정말 필요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진짜로 돌봐드렸으니까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지만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기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땅도 아니었어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죠. 부모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쳐도 공허하다. 아버지는 평생에 걸쳐 저희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듣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한 장의 유언장으로 저희 형제의 우애도 자존심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를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도 저희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버지셨던 거죠.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형들과의 관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아버지가 주신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진심이 담긴 관심,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정말 원하셨던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죄송해요. 너무 늦게 깨달아서요.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이제는 다를 거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